최태원 용인 다음도 준비해야 한국서 안 되면 해외 반도체 투자도 검토. 이 사안을 김민석이 이재명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일단 꿀꿀한 분위기니까 이거부터 한번 좀 해석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조사기관이 비전코리아라고 하는 올 리서치의 의뢰를 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뭔가요? 허지영 기자.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를 이제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후의 여론조사로는 8일 그제까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김민석 총리 차기 당대표 선언을 그 도전 선언을 사실상 한 셈인데요. 네. 이게 보면은 그러자마자 28.8 대 17.2 여기 이제 일반 전체 국민 대상이고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51.2 대 28.4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살짝 튀는 것도 같아서 다른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원 CNI 걸로 한번 볼게요. 조원 CNI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차기 민주당 대표 양자 대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네. 김민석 47.3, 정청래 31.6, 송영길 전 대표도 올렸네요. 송영길 36.1, 정청래 31.6. 네, 일반 국민 상대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상대로 하면 더 높게 김민석, 송영길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폴리뉴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네요. 바야흐로 이제 전대 시즌이네. 네. 민주당 대표 적합도 민심은 김민석, 당심은 정청래. 요거 맞아.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 차기 대표 지지율 요거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20%, 정청래 18.1%, 송영길 14.4%. 그런데 이제 당심으로 보니까 아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권리당원 표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한 분들이겠지.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 정청래 40.2%, 김민석 25%, 송영길 21.7%.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들이 다소 이렇게 저렇게 튀는 건 맞는데 확실한 것은 김민석에 대한 그 대국민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가 높은데 반해서 권리당원 쪽에서는 정청래가 조금. 근데 이거는 3자 구도로 조사한 거잖아요. 네. 아까 위에 거는 2자 구도, 양자 구도로 한 것 같고 지금 밑에 건 3자 구도이기 때문에 김민석과 송영길로 표로가 아마 분산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 권리당원 표심도 만만치 않게 정청래 대표에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다 현재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전라도에서도 썩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전라도 우리 시민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바로미터였어. 저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딴지일보가 아니라 항상 광주, 전남 중심으로 오랫동안 관찰해 왔거든요. 그분들이 절대 지역적으로 쏠림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이거든. 때로는 노무현을 선택하기도 하고 문재인을 선택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래? 너네 개혁 안 해? 그러면 안철수를 또 선택하기도 했었어요. 상당히 적극적인 그 바로메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선 이후에 전라도에서 나오는 또 보면은 썩 높지 않게 나온다.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군요.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실 건 아니죠.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이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보궐선거 과정 거치는 걸 보면 평택을, 부산 북구, 갑 이런 지역들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을 때는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들어가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방치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천도 늦게 했어요. 보면은 이미 선거 구도가 정해지고 나서 늦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가 충분히 캠페인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확보 못했고 근데 전략공천이었잖아요.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당대표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몇몇 사람들은 뭐 하정우 후보자나 아니면은 뭐 정원호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피다.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하정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작업 건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는 뭐 다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아니, 어찌됐든 그 드러난 그대로만 해석하자면은 네, 진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푸시해온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진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해석 투쟁하자는 것밖에 안 돼서 드러난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류 저도 카더라식으로 논평하자면 저도 청와대 기류 압니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더구나 정청래 본인도 자기가 삼고초려했다라고 계속 예. 떠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소위 말하면. 아니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원했다면 그 시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더 일찍부터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죠. 왜 선거 임박해가지고 그 조율도 잘 안 된 상태로 영입 시도를 합니까? 실은 그리고 또 정원호도 마찬가지죠. 예, 정원호 후보자는 경선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원호 후보자는 박주민 뭐 의원이든 X에다 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선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뭐 명픽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호도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이걸 보면서 당원들이 생각하겠죠. 총선도 이렇게 하나?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리더십 부재 혹은 공천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않았던 조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 것들이 많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렇다고 다른 지역들 이긴 지역들 광역단체들이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나 정청래 대표 얼굴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다 알아서 했어요. 울산 이런 데 알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이 지금 평가한 게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될 거고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아마 반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동시에 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과는 다르게 딴지 게시판 오늘 지금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딴지 게시판에 다시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요? 네.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 지지율 낙폭이면 딴지 게시판에 사이드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서킷 브레이커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다시 이제 뭐 지선 때문에 바빠서 못 왔는데 앞으로 자주 오겠다. 네. 이런 딱 이제 전입 신고를 다시 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이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의 행보 그리고 향후 추이, 전개, 양상 저희가 이제 팩트 기반으로 살펴볼 텐데 그 앞서서 김민석 뭐 총리 이렇게 지지율 잘 나왔는데 좀 칭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뉴스인데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추가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파이낸셜 뉴스. 최태원 용인 다음도 준비해야 한국서 안 되면 해외 반도체 투자도 검토. 왜 한국에서만 해야 되냐? 인력, 전기, 뭐 물 필요한데 안 되면 나가겠다라고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뭐 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 사안을 김민석이 이재명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SNS에 올립니다. 자, 딱 기사를 딱 포워딩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김민석 조금 전에 올린 겁니다.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1년 동안 24시간 합숙 훈련 하면서 다시 이재명화 됩니다. 맞잖아 이게. 그렇죠. 실제로 일머리를 풀어가는 방식이 사실 우리 하원기 소장님이나 허재영 기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관위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깔끔했죠. 그거 제대로 초도에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총리가 엄청나게 빨리 일머리를 잡았거든요.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행이었죠. 네, 부정선거 세력과 딱 분리하면서 그 동력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했는데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딱 첫머리가 이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정의에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이것이 공정하나 투명하거나 또는 편파적이냐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나 특검도 애초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부정선거라기보다 거의 부실선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선관위는 사실 선관위 자체 내에서 전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내어놓고 국민들 또는 외부의 과정을 확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방식과 이번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다 설복이 돼요. 그리고 네. 저는 요걸 보면서 하나 또 코멘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원래 조국 전 장관이랑 되게 좋은 인연이에요. 그 노회찬 우리 의원님 계실 때도 서로 도움 주고 받는 사이였고 정청래 당대표랑은 한 20년 정도 제가 딴지일보가 뭔지 모를 때부터 저랑 아주 동지적 관계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만큼 깊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이런 자리에 우리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리처럼 이런 우리 대학생들 격앙된 학생들과 1시간 10분 동안 프리토킹 하잖아요. 그리고 설복시키잖아요. 조국 장관이나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이 두 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분들을 능력의 잣대로 평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전혀 사감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1시간 10분 동안 학생들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민주당 총재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논란을 정리하고 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민주당이 효용성을 줄 수 있겠구나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능력도 능력이지만 감각과 태도의 문제인데 제가 다른 데서 그리고 며칠 전에도 뭐 비평을 하기를 전 정청래 대표가 초기에 올림픽공원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윤호개인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준동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오염됐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참정권 침해라는 정당성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꽤 많고 실제로 맞아요. 정당성이 있는 시위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여당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거를 마치 특정 진영의 부산물처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저걸 그냥 손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때다 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목소리랑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막 섞이면서 진영 시위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동력을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네. 특히 이제 장동혁 같은 경우 개인적인 동력으로 네.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총리께서 빨리 저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서 소위 말하는 나라가 개판나지 않게 해준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당대표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국민과 권리당원들이 줬잖아.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 박수 받는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언사 가고 뭐 어디 딴지 게시판 갈 필요 없어. 거기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평가를 받고 효용감을 통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리고 왜 그걸 안 하냐고. 그리고 사실 그건 정당의 역할이고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사실상 국무총리가 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부담 지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청와대는 사실 기본적인 원칙 천명 외에 네. 나설 수가 없어요. 독립기관인데 거기다 대고 뭔가 의혹만 되게 만들지. 이게 갈등을 조정해가지고 그걸로 합의를 창출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게 하는 건 국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네네. 여당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정부에 부담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되게 매끄럽게 잘해서 그렇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지금 하신 거예요. 일단 그거 큰 짐을 사실 네. 정청래 대표의 짐을 덜어준 겁니다. 사실 네. 총리가.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선 이후에 있었던 큰 정치적인 사건은 추가로 선관위 부실 사건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 대응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가운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국힘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민주 앞섰다. 국힘 41.6%, 민주 40.4%. 저는 지선보다도 이 정도 여론조사 나오면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걸 엄명하면서
지금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죠. 이게 팀 조사가 아니에요. 조원 CNI가 41대 40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이것도 나름대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거든요. 중앙일보. 이 대통령 지지율 50.4%, 지선우 9.4%포인트 하락, 그리고 민주 38.6%, 국힘 38.1%. 지금 KSOI는 쫑난 거고 조원 CNI는 역전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참고로 대통령 사과했습니다. 그렇지. 맞아.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요거를 지금 벨기에에서 사과문을 보내오셨어요. 네. 이게 자세입니다. 정치인의 자세.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국민께 죄송, 냉정한 평가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통령은 여전히 50% 넘습니다. 사실 사과 네.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사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 낙폭 때문에 사과하신 거잖아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내란 청산한다면서요. 내란 정당 뭐 해산시켜 버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내란 정당이랑 지지율이 이렇게 붙는 현실에 대해서는 뭔가 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통곡을 할 일입니다. 네,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 지도부가. 네. 제가 이 정청래 대표가 이 지선에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진 걸 가지고 네. 뭐라고 하는지를 유심히 봤는데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넘어가요. 아니, 가슴 아프다도 아니야. 야, 그냥 아프다. 아파요. 아프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네, 아파요. 그렇죠. 내가 아프다. 근데 아프다라는 건 우리 국민이 써야 될 표현이지. 그걸 날치기 당한 느낌인 거예요. 그 왜냐하면 무슨 종편 패널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뭐 평론가로 거기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서울을 뺏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게 됐다. 뭐 이렇게 또는 뭐 어떤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 그건 우리 국민이 권리인데 그걸 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나?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직까지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이상했어요. 저희 고발뉴스에서만 지적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다만 서울 뺏긴 것은 아프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자기 선거 책임진 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이길 걸 졌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랑 똑같은 마음이야. 성공했다고 못 봐. 성공했다고 못 보면 실패인 거죠. 그 이지은 대변인은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우리 실패라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사는 조심스럽게 하신 건데 그거를 대통령의 말은 50%의 성공이라 50%의 실패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더라고. 전 대통령 조심스럽게 말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선명한 얘기로 아니, 그래도 실패했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저는-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셨지. 이미 기사로 인용됐던데 저는 대통령 말씀하시는 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제 귀로 스피커를 통해 들어올 때는 쌍욕처럼 들렸어요. 물론 나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이랑 지금 우리 하원기 소장 거리에서 제가 3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네. 기자회견 때 쩍벌도 못하고 네. 대통령이 저를 주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네. 딴짓도 못하고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길 선거를 져서 너무나 속상하고 2, 3일 동안 정말 울그락불그락 했다. 그런데 이거는 실패고 이거를 성 안으로 들어온 우리 지지자들 바깥으로 쫓아낸 사람 누구야? 이거 지휘자 누구야? 라면서 정청래 자격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평가 방법은 아닌데 선거가 졌는지 이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보통 개수 가지고 계량하잖아요. 선거구 개수 가지고 몇 개 가져왔느냐. 근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건 기분이에요. 기분이 더러워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이겼는데 왠지 진 것 같아.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어려운 선거였지만 뭐 적당히 선방했고 기분이 좋아. 그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 너무나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젖잘싸라고. 그거 안단 말이야 국민들이. 딴지일보에서 들어가도 그 게시판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책임을 일로 떠넘기냐라고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지층이 총체적으로 기분이 나쁜 상태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기분이 좋아서 기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졌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사실 숫자로 표현 안 되는 영역이 사실 정치
영역이 너무 많죠. 이겼는데 왜 지지자들이 기분 음. 나쁜가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3시간 동안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대응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저는 저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심각한 이 소통 불가 상태구나 정청래 대표가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이 기사였거든요. 6월 8일자 기사인데 JTBC. 대체 불가 대통령이다. 회견 도중 칭찬글 올린 정청래. 이건 예의의 문제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3시간 중에서 한 15분, 20분 가깝게 민주당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했잖아. 어? 그런데 그 지적받은 당사자가 내가 반성하겠다. 나 배구종근 하겠다. 아니 뭐 처절하게 반성한다가 아니라 대통령 훌륭하네. 아이고 대통령 잘하네. 그러면서 끝나기도 전에 12시 23분에 12시 한 50분까지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12시 23분쯤에도 중요한 말씀하고 계실 때야. 이때가 아마 이제 공소 취소 이런 얘기 지금 답변하고 계셨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막 이렇게 진짜 내가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이상한 짓 하니까 부인이 막 뭐라 그러는데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밖으로. 예의가 아닌 거죠. 근데 이때부터 정청래 이제 소통 불가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일정 불사의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대통령이 선거 아까 평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밀려가지고 한 말입니다. 경기일보.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선거평가 공감 민심 겸허히 살필 것. 그러니까 이것도 봉창이에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공감하는지가 그렇지. 워딩이 정확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말 많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이제 왜 집권 여당이 계속 성을 뺏는 장수 역할만 하고 있냐 이런 것까지 조심해야 꼬집었었잖아요. 되는데. 예. 그런 것에 공감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건지 그냥 매갈이 없는 공감 표시한 거고. 민심 겸허히 살핀다라고 하는 아주 두리뭉실한 아무 이야기도 담지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들은. 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싸울 때도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이 나오면 정말 화나는 말들이거든요. 그죠. 이게. 네. 그래. 네 말 다 맞아. 너 똑똑해. 또 불고 너 잘났다. 이거잖아요. 탈라야 이거야. 정말. 이런 사람이랑은 안 싸우고 싶어.